카피 제품으로 대박을 친 회사 클래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있는 제품을 그대로 따라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대박이 났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기적을 이뤄냈고,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이게 2019년에 420억, 410억, 620억을 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2021년에도. 그러니까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장점이 굉장히 뚜렷한 회사예요.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럼 이 회사가 계속 돈을 잘 벌 것인가? 이 회사가 슈링크라는 단일 제품으로 돈을 번 회사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보면 분석이 참 쉬워집니다. 슈링크는 그 메르츠라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대기업이죠. 그 미국 회사입니다. 메르츠의 울세라를 그대로 카피한 제품인데,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랑 연구 개발은 다 메르츠에서 한 거고, 그 도면을 보고서 클래시스가 그대로 따라 만든 카피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또 똑같진 않아요, 기능이. 왜냐면은 이 울세라가 훨씬 비싸거든요. 다 비싼 이유가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임원진 구성을 보면은 정말 상근을 하고 이 회사를 일군 사람들은 이렇게 4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성재 대표님, 김동석 상무님, 최창호 이사님, 정광택 이사님. 예. 정성재 대표님은 이제 피부과 원장님이셨어요. 피부 전문의 출신이시고, 김동석 상무님은 이제 공업전문대학 전자통신학과 졸업.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의 이사님은 이제 전자공학과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슈링크의 오리지널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울세라 제품을 카피하는데 딱 필요한 인원 구성으로 이끌어가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의 정성재 대표님께서 전문의 출신이니까 피부 시장의 트렌드를 알았겠죠. 메르츠의 울세라 이거 돈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나머지 김동석, 최창호, 정광택 이 임원진들이 울세라를 카피하는 데 필요한 그 설계도를 읽고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과 생산 노하우로 제조를 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슈링크, 외국에 수출할 때는 울트라 포머 3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이 슈링크의 매출이 곧 클래시스이고, 이 클래시스는 이 단일 품목으로 돈을 버는 회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하이프라고 적힌 게 바로 메르츠에서 만든 기술인 거고, 이건 다 변형된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설계도를 만든다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클래시스의 슈링크 외에도 다른 기계와 제품들이 있고, 이게 매출 실적이거든요. 당연히 기계들로 분류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클래시스, 쿨루덤, 소모품, 뭐 스케덤,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클래시스 브랜드 51%, 소모품 41%. 그럼 이게 합해서 거의 93%인데, 사실 소모품도 이게 슈링크의 소모품이거든요. 기계별로 분류돼 있으면 참 일목요연할 것 같은데,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연간 보고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어디에도 기기별로 매출을 분리해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슈링크 뭐 이 보시면 알파, 톤허브, 사이저 뭐 이런 기계들 중에서 뭐 슈링크를 제외한 어떤 기기의 리포트, 뭐 뉴스, 블로그, 유튜브 리뷰는 전무합니다. 왜 매출을 기기별로 분류해서 보여주지 않았을까? 분명히 회사 내부에서는 있을 텐데, 존재할 텐데, 다른 기기들의 처절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 품목, 그러니까 슈링크라는 단일 품목의 명운이 달린 회사라는 그 회사의 사정을 노출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임원진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좀 가릴 건 가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막 신제품 나왔다고 슈링크 유니버스도 홍보를 하던데, 그것도 슈링크에서 파생된 단순 변형 제품이에요. 그럼 매출 40% 이상을 차지하는 카트리지도 슈링크고, 신제품도 슈링크고, 뭐 클래시스라고 해가지고 비율이 51% 되는 것도 슈링크 매출인데, 그리고 또 세럼 젤이라고 또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슈링크 헤드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기계를. 바를 때 그 헤드에 바르는 젤 대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슈링크라는 단일 품목에 명운을 건 회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슈링크가 흥하면서 대박이 났고, 그리고 반대로 슈링크가 잘못하면 좀 힘들어지는 투자처다. 결론적으로 슈링크만 보면 된다. 슈링크의 미래는 어떠할까? 그럼 슈링크의 미래는 과연 밝을까? 그걸 알아보기에 앞서서
클래시스 대주주들의 생각을 보면은 이게 슈링크의 미래를 더 알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보면은 이제 이분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한 게, 이건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있는 건데, 아까 보셨던 이분들이 이제 임원진과 대표님이세요. 보시면 김동석, 최창호, 장건택님, 요분들의 이름이 쫙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지분 변동률을 보면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다 팔았다는 거예요. 변동 사유는 다 매도죠. 장내 매도, 장내 매도, 시간의 매매, 장내 매도, 다 장내 매도. 755억 원에서 적게는 뭐 6천만 원, 7천만 원, 1천만 원 단위로 계속해서 팝니다. 뭐 11월 3일에도 팔고 11월 9일에도 팔고. 이게 근데 이제 최근 20개니까 하반기 최근 20개다 보니까, 근데 이 기간만 해도 정말 나눠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현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장성재 대표님의 가족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유 지분의 51%를 대표님이 갖고 계시고, 가족 와이프이신 이현주님이 10% 정도 갖고 계시고, 정서윤, 정석원님이 이제 똑같이 6.8%씩 갖고 있는데, 이 두 분이 바로 뉴스에 도배가 되어 있는 미성년자 최고 주식 금수저 클래시스 10대 남매 평가액 1,400억 원, 이분이 바로 이 정서윤, 정석원님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세 분은 임원, 실제로 이 슈링크를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만든 분들이고, 이분들의 보유 지분은 3명 다 합쳐도 1%가 안 된다. 3명 다 합쳐도 1%가 안 되는 게 아니라 3명 다 합쳐도 0.1% 수준이다. 한마디로 정성재 대표님 가족이 거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구조고, 그 중에서도 이현준 님이 와이프신데 가장 많이 매도를 하신 분이죠. 거의 다른 분들은 지분이 얼마 안 되니까 많아봤자 1억, 6억, 이분 755억을 그냥 2월 17일 하루에 팔아버렸습니다. 모든 대주주들이 주식을 꾸준히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다트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거고요. 팔고 있지 않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 있습니다. 정성재 대표님만 팔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51%를 유지하고 있죠. 회사를 지배하는 입장에서 51%를 딱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배우자님이시라든지 가족들, 그 금수저 남매 다들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금수저 남매는 이제 부모님이 매도를 해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일간은 꾸준히 현금화 작업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임원도 그 얼마 안 되는 보유 지분에서도 계속 현금화를 나눠서 한꺼번에 안 하고, 한꺼번에 하면 눈에 띄겠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 대주주분들은 현금화를 시켜놓는 것이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만약에 슈링크의 실적 하락이 예상된다면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게 당연히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들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판단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임원과 오너 일가의 대주주들은 클래시스의 미래에 대해서 위험 상황을 대피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대주주들의 이런 움직임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 변동 내용과 더불어 또 하나의 종토방을 뜨겁게 달군 괜찮은 투자 근거가 하나 있는데, 회사 보유로 현금으로 건물을 매입했어요, 클래시스가.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종토방에서 굉장히 많은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서 읽어보면은, 부동산 매입급 갚으려면 10년을 지금처럼 벌어야 다 갚을 수 있다. 이게 말이냐, 뭐 쌍시옷이냐. 지금처럼 영업이익이 10년을 나야 갚을 수 있단다. 고로 10년 동안 뭐 벌어봐야 배당은 고사하고 연구개발할 돈도 다 건물에 처박아야 한다는 결론. 건물 사고 증여하고 한 거 보면 대포놈 딱 먹튀광이다. 뭐 양아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10년을 벌어야 하는 건 아니죠. 지난 3년간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420억, 410억, 620억. 최근 3년의 이익이 1,400억 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매입한 건물이 1,250억 원입니다. 3년치 정도의 순이익으로 그 현금으로 건물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 용도는 개발 및 영업, 마케팅 업무 시설 확대라고 적혀는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부동산 투자는 클래시스의 펀드멘탈이라고 하고 있는 그 피부 미용 기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빌딩이길래, 아니 이게 진짜로
개발 및 영업, 마케팅 업무 시설 이걸 확대하기 위해 한 걸 수도 있지 않은가. 정말 강남구의 노른자 땅 역삼역 사거리에서 1번 출구에서 진짜 도보 1분 이 거리에 있는 안제타워라는 건물이 있어요. 안제타워. 예, 이 건물을 매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지역이냐면은 뭐 이 동네 안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강남 파이낸스 타워. 이게 구스타 타워죠. 진짜 뭐 나이키라든지 정말 외국계 대기업들이 다 입주해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리고 GS 타워는 이제 GS 건물이죠. 사옥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각지대가 진짜 테일 안에 노른자 땅입니다. 괜히 1250억이 아니죠. 이 건물이에요. 바나프레소가 1층에 있는 안제라고 써있죠. 안제. 이 건물이 바로 역삼동 718-2번지의 안제타워입니다. 이 건물을 샀는데 지금 현재 클래시스 타워가 굉장히 얇고 높이도 낮아요. 그거에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랑 비교만 해봐도 대도시의 대형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건물을 산 겁니다. 이게 역삼역이 있고요. 선릉역이 있어요. 그리고 클래시스 사옥이 지금 여기에요.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걸어가기 멀어요.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까지. 역 중간에 있어요. 근데 안제타워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워졌고 훨씬 더 큰 사이즈를 늘렸다.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50억 원의 회사 자금으로 배당을 준 것도 아니고 주력 사업의 연구 개발 용도도 아닌 강남 노른자 땅에 부동산을 매입했다. 현재 인력의 3배가 들어가는 그런 연구 개발동을 마련했다. 그러면 현재 인력의 3배를 충원할 예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여기 용도에는 업무시설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클래시스는 단일 제품을 히트치면서 헌금을 크게 번 회사임을 감안했을 때 강남역 부근의 노른자 땅 대형 건물 매입은 부동산 투자로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미용기 사업과 관련이 없는데 지난 3년의 순이익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1250억 원의 현금을 사용했고 이거는 클래시스의 대표가 클래시스의 미래, 그러니까 슈링크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임원들의 클래시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성장 가능성 회의적이다. 네, 연이어서 피부 미용 시장에서 슈링크의 입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피부 미용 시장이 커지면 슈링크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한번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의 유튜브 채널 나쁜 형. 여러분 잘 자요.